잘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분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건 긴 슬라이드인데요. 왜 밴딧을 하게 됐냐면 일단 액티브 러닝이랑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 와중에 그쪽으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쪽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요새 딥러닝이나 빔 같은 것도 있고 왠지 모르게 일단 연구실이나 교수님의 관심사 등에서 밴딧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멀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전혀 잘 모르고 그래서 제대로 좀 공부를 안 하면은 뭔가 이 이상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 기저에 깔려있는 밴딧을 한번 공부를 하고서 지나가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저랑 거의 비슷할 때 들어오신 다른 학생분들도 밴딧하고 좀 생소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밴딧에 대해서 약간 인트로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밴딧 프로그램을 푸는 기본적인 스트래티지랑 그거의 바운드, 리벨 바운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어프로치 중에 그걸 조금 인포메이션 티오레틱하게 인포메이션을 도입해가지고 하려는 어프로치가 있어서 사실 영체 연구나 뭐 그런 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사실은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만들었나 이런 거를 공부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밑밥을 깔고 가야 되는데 제가 밴딧을 많이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버뷰를 하는 발표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어서 발표 내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딧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트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딧 프로그램 혹은 멀티 아임드 밴딧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설명할 때 전부 거의 이렇게 슬롯 머신 같은 거를 슬롯 머신 여기가 줄로 이어져 있는 카지노를 생각을 합니다. 카지노에 여러 개의 슬롯 머신이 있는데 전부 다 당첨 확률이 다르고요. 근데 문제는 제일 당첨률이 높은 거에서 이제 게임을 하면 좋은데 이것들의 당첨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직접 하면서 여기는 10번 했더니 5번 당첨되네, 여기는 10번 했더니 한 번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직접 게임을 해가면서 그걸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슬로모션 하나를 플레이하는 슬로모션의 비율을 사람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슬로모션 하나하나를 저 암이라고 부르고요. 여러 개의 슬롯 머신이 있다 해서 멀티 아임드 밴딧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사용자는 슬롯 머신 한 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한 번 하고 나면은 뭐 리워드를 받죠. 당첨됐다 안 됐다. 근데 리워드가 스토캐스틱, 되게 노이즈가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슬롯 머신은 어떨 때는 리워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내가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여러 번 해봐야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목적은 제가 뭐 여러 번 하던 이게 그 라운드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플레이하는 동안에 제가 받은 리워드의 총합을 이제 최대화하는 게 목적인 그런 게임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처음 본 분도 계시겠죠. 각각의 슬롯 머신이 바이노미얼 게임 아니면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는 바이노미얼. 즉 이거는 이제 최대한 최대한 일반적으로 제가 쓰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바이노미얼의 그 모델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지만 다른 형태로도 많이. 네, 그냥 프로바빌리티만 보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리워드가 뭐 0에서 1 사이로.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가우시안을 따를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다 이 범주에 이게 정의가 일단 다 아이덴티로 생각하는. 아, 예, 그렇죠. 지금의 슬롯 머신은 다음 거랑 상관없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림포스 컨트롤링의 이런 쪽 처음에 봤을 때 제일 생소하게 나왔던 게 이제 리그렛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부러 그래서 리그렛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뭐냐면, 리그렛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후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를, 리그렛을 최소화한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후회가 되면, 내가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후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에 슬롯머신 중에 첫 번째 거가 사실 좋았는데, 제가 다른 거를 막 플레이하고 놀았을 때, 다른 거를 플레이한 것들은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첫 번째 게 제일 좋았는데, 두 번째 거 플레이하면은, 나중에 다 알고 나서는, 내가 첫 번째 거 할 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your reward, 그러니까 저의 리워드랑, 제가 제일 좋은 머신을 플레이했을 때 얻었을 수 있었던 그 리워드의 차이가 리그렛이에요. 그래서 그 리그렛을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따지면 큐뮬러티브 리그렛이라고 하고, 매 순간순간이나 혹은 가장 최신 것만 따지면은 인스턴테니어스 리그렛이라고. 그래서 뭐 아까랑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뭐 맥주가 캡이 4개가 있는데 그 4-armed dandy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매 턴마다 맥주를 하나 따라서 먹어보고 내가 이렇게 쭉 따라서 계속 먹어보는 동안 나의 그 만족감, 내가 얻은 그 내 만족감의 최대값을 찾아가는 것이 dandy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포멀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려면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가지수가 라지 K라고 뒀고, 총 플레이하는 라운드를 스몰 n이라고 두면은, 그 다음에 제가 특정 라운드 T에 액션 K, 스몰 K를 했을 때 받는 리워드를 뭐 개인에서 따가지고 G로 저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은, 밴딧이라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라운드부터 맨 끝 라운드까지 제가 액션을 하나 골라서 실행하려고요. 그럼 액션은 1번부터 K번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리워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액션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큐뮬러티브 리그렛을 최소화하고 싶은 건데, 큐뮬러티브 리그렛이라는 거는 이제 앞쪽에 있는 요 맥스 붙어 있는 요 앞쪽 바로가 제가 제일 좋은 슬롯 머신을 계속 당겼을 때, 제일 좋은 맥주만 계속 먹었을 때의 리워드고요. G는 제가 실제로 고른 것들. 그래서 여기 맥스가 스몰 K에 대해서 취해져 있으니까 액션들 중에서 제일 좋은 액션을, 리워드를 제일 많이 주는 액션을 골랐을 때의 리워드가 앞에 있고요. 즉 LT는 제가 직접 고르는 거잖아요. 제가 당기기에 LT니까 그걸로부터 얻은 리워드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스토키스틱한 그런 문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좋은 것만 골랐는데도 그냥 이게 리워드가 확률적으로 주어지면은 제가 제일 좋은 것만 골랐는데도 막 리워드가 되게 안 좋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논의해서 이제 그런 샘플링 이펙트를 논의해서 빼기 위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적인 값을 최소화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게 그 밴딧 프로그램의 일단 포멀한 정의입니다. 그 익스펙테이션이 그리는 익스펙테이션. 예, 그래서 일단 여기 두 가지는 일단 앞에 있는 익스펙테이션을 보시면은 여기는 무조건 베스트 암을 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스트 암을 골라도 베스트 암을 골랐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리워드가 스토키스틱하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리워드가 얻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은 슬롯 머신이 있고 그걸 10번 당겼다고 해도 매번 얻어지는 리워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리워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네.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것이 파시블 초이스. 이거 같은 경우는 파시블 리워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시블 초이스는 사실 이제
이 LT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LT를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는 전략을 그렇게 세웠어요. 암이 10개 있으면 10개 중에 랜덤하게 다 해본다. 랜덤하게 고른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랜덤한 수능 머신을 고른다 하면은 그런 거에 파스블 초이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도 같이 취해주는 거죠. 그 리그에이에 대한 정의는 어디서 저 ICML 2012년 튜토리얼에 슬라이드 그래서 ICML 2011년에 밴딧에 대해서 되게 익스텐시브한 튜토리얼이 있어서 그 자료 그것만을 여러 가지 봤지만 이거는 거의 거기 있는 밴딧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긴 한데 혹시 다른 사람들 밴딧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하시죠? 네, 왜냐하면 맥스 K가 오면부터 K가 이제 그쵸. 그러니까 K 중에 하나만 드립다 초이스하는 거죠. 저의 그 같은 데. 그러니까 그 타임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밴딧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맥스가 지금 익스펙테이션 바깥에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나에게 주는 리워드가 제일 큰 녀석을 골라서 이렇게 항상 이제 어떤 식으로 주냐면 하나만 드립다 했을 때 그때 가지고 네. 제일 좋은 걸로 계속 익스플로이테이션 했을 때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최상이고 그거로부터 얼마나 평균적으로 멀어졌냐를 따지는 게 제일 그래.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K를 바꿔가면서 하면 더 좋은 리워드가 나오는 경우가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나만 뒷답 할때 그때 리스크 업시트에 대한 리뷰를 따지거든요. 슬로우모션 T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런 거. 슬로우모션 그런 거지만 이제 문제가 T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보는데 1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장난만 하면 이제 제일 좋은 건데 그런 경우라도 그 인프라원에서는 내가 하나만 뒤있다 찍었을 때 나타지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건데 슬로우모션이 아니죠. 가바이아니처럼 갑자기 그런 녀석이 나오는데 그 작품 이런 거 열심히 보시다면 그런 상황은 역시 가져가지 않는다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TL에 대해서도 인디펜던트 한 거고 또 별도의 X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사실 밴딧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긴 하지만 밴딧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거를 조금만 변형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마 뭐 그런 요소에 대한 변형이 들어간 다른 밴딧도 많이 연구를 하고. 네, 어쨌든 지금 제일 앞에 익스펙테이션은 뒤에 익스펙테이션이랑 사실 같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저 앞에 거는 K 하나를 했을 때 처음에 익스펙테이션 이죠? 네.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같은 걸 했을 때는 저 서메이션에다가 T 인덱스를 사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냥 G3에 n 모방으로 해도 되지만 이 적용호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밴딧프로그램에서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이 리그레시 내가 할 때마다 이제 맥스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항상 리그레시 할 때는 정말 내가 시험에서 몇 개만 한 경우로 해서 몇 개 틀리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만 뒤에다 찍었을 때의 이제 최고인 경우보다 내가 얼마나 못하냐. 일단 여기에 T가 일단 명시로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슬롯 머신을 시간 1일 때, 2일 때, 3일 때 했을 때 나오는 리워드가 다르긴 다른 거예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걸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면은 이제 그런 제일 좋은 슬롯 머신의 리워드가 평균적으로 뮤 스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깜짝한 것들은 뭐 이제 뮤 LT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서메이션, 얘는 이제 시간에 따라 서메이션 하면 그냥 곱하기 스몰
스몰 n을 곱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앞에 거는 네. 아니 뒤에 거는 값이 달라지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값 자체는 네, 그런데 expectation을 하는 거는 하니까 갑자기 바뀌는 거죠.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통제했다고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점입니다. 제가 사실 그거 통계도 좀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ICL이나 립스 같은 학회에서 밴디자 들어가는 논문이 굉장히 사실 많잖아요. 거의 그냥 제 체감은 개수로만 보면 딥러닝만 하거나 딥러닝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굉장히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 달려들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해가지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일단 이게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간단한 문제긴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문제 중에 제일 간단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에이전트, 그러니까 머신이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월드랑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문제가 들어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달리 받는 피드백의 종류가 이제 좀 제가 설명하고, 이벨리에이티브 피드백이라는 종류의, 그러니까 통상 생각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학습 알고리즘이 받는 피드백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문제집 세팅 중에서 밴딧이 제일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복잡해지면 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나 이렇게 가면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흥미로운 점들을 훨씬 더 간단한 세팅으로 갖고 와서 볼 수가 있다는 그런 게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이게 간단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이 요게 관련되는 것들에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액티브 러닝 같은 거도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이랑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트레이드 오프 비슷한 것, 그리고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거 그래서 뭐 밴디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을 거기에 적용시켜서 만들어 보자라든지, 밴디의 솔루션들이 뭐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에서도 이제 뭐 쓰인다든지 하는 식의 말을 그렇게 좀 쓸모가 많아요. 뭐 물론 이거 자체, 요 프로그램 세팅 자체에 응용도 있잖아요. 이벨리에이티브 피드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단어는 어디서 봤냐면 그 소통 바르토 리인포스먼트 러닝 책의 챕터 2에 나오는데,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다른 것,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책에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인데, 저는 뭐 그렇게 설명한 게 재밌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어느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외부로부터의 피드백을, 내가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어떻게 했을 때 외부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게 사실은 없다고 봐야죠. 근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피드백이 있죠. 내가 어떤 X로 Y로 프리딕션 했을 때 트레이닝 페이지에서는 그 Y가 그게 아니고, 이게 뭐 스타를 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그 외부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책, 리인포스먼트 러닝 교과서에서는 인스트럭티브 피드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네, 그러니까 정답을 완전히 가르쳐 주는 건데, 밴드잇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피드백이 이벨리에이티브해요. 이거는 더 약한 피드백이에요. 정보를 더 조금 줘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어떤 액션을 했어요. X가 이제 상황이고 Y가 쓰면 재밌네요. X가 상황이고 Y가 제가 어떤 그거에 대응해서 취해야 되는 액션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액션을 취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만 알려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차이인데, 이게 주는 정보가 훨씬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능한 Y의 액션이 3가지였다고 하면은, 제가 Y 1, 2, 3번 중에 첫 번째 액션을 했어요. 그러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야 너는 1번을 하면 안 되고 사실 3번을 했어야 됐어 라고 알려주는 건데,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1번 했어? 틀렸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피드백 한번 받아서 끝인데 여기서는 1번에서 틀렸네? 그럼 2번, 3번 중에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2번 해서 또 틀렸네? 그럼 답이 3번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해서 훨씬 더 적은 형태의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고요. 그 이밸류에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워드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한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만 들어오지 어떤 게 베스트 슬롯 머신이었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X에 대해서도 정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파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피드백을 받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가 일단 특징적인 슈퍼바이저적인 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이거 그 같은 튜토리얼 슬라이드에서 봤던 건데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슬롯머신의 예를 든 것은 스토키스틱 밴딧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한 결과가 확률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확률적으로 얻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드버서리얼 밴딧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게임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적수가 어드버서리가 이제 적수, 대응, 상대편 이런 뜻인데 상대방이 내 액션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대답 같은 거를 이렇게 들려주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서 이제 오늘 많이 커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은 어떻게, 저 논스테이셔너리 같은 게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 바다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롯 머신의 어떤 뭐 리워드 분포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거예요. 스테이셔너리야. 논스테이셔너리야.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의 민이랑 이렇게 평균 분포가 일정한 스테이셔너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얘가 베스트 슬롯 머신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 밑에서 언더라인 그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있죠. 그 다음에 타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데 이제 소개해드린 건 큐뮬레이티브 리그레시지만 심플 리그레시라고 해가지고 누적을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최근 것만 이제 보는 그런 세팅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이나 그런 거는 심플 리그레스를 하신다고 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제가 찾았던 점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내가 찾았던 제일 높은 거를 보는 거니까 저거랑 조금 더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은 이제 밴딧하고 연관 있는 문제로 베스트 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큐뮬러티브 리그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좋은 슬롯 머신을 찾아내는 거라서 그것도 심플 리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롯 머신으로 생각하면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개수가 디스크리트한데요. 그걸 이제 문제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면은 컨티뉴어스와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개수가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는 취할 수 있는 액션의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문제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진짜로 엄청 많이 연구가 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몇 가지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면 되는지 제한된 스트래테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그래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이제 보기 위해서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밴딧 슬롯머신이 두 개가 있고요. 사실 슬롯머신 비유가 저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들긴 이 여담인데 슬롯머신은 제가 번 돈의 배수를 해서 주잖아요. 근데 사실 밴딧 여기서는 그냥 리워드 숫자로 나오는 거 걸고 이렇게 배팅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슬롯머신 비유를 드는 게 완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슬롯머신이 그래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슬롯머신을 플레이를 하면서 누가 누구보다 더 좋은지 약간 누가 평균적으로 리워드를 많이 주는지 이런 걸 트래킹할 트래킹?
이제 러닝을 말하자면 액션을 하나씩 계속 하는 거예요. 이니셜은 뭐 다르게 줄 수도 있지만 템포럴 노리지 없는 상황에서는 둘 다 그냥 똑같이 쌤쌤이라고 두면 좋고요. 라운드 첫 번째에서 첫 번째 거 땡겨봐요. 정보가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땡겨보겠죠. 하면은 여기는 2가 나왔고 이거 좀 낮은 것 같은데 채팅에서 딴 거 해볼 때 9가 나왔어요. 높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얘가 더 좋은 건가 보다. 땡겨봤어요. 땡겨봤더니 그 다음에 3이 나오고 얘가 좀 되게 그러면은 매력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땡겨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까지 게임을 진행한 다음에 이 머신들에 대한 저의 이스티메이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저희는 평균적으로 높은 리워드를 원하고 평균을 구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샘플 미니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얻었던 리워드들의 선식 평균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 제일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첫 번째 거는 그래서 평균 리워드가 물론 한 번밖에 안 받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는 2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이거보다 더 나은 추정을 할 수는 없고 두 번째 머신은 이 평균 리워드가 6을 줄 것 같다. 이제 스트레터지에 따라서 그러면은 얘를 계속 익스플로이테이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내지는 그래도 얘를 한 번인데 한 번이니까 기회를 다시 한번 줘보자 해가지고 이걸 다시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실 얘가 정말로 얘는 평균이 좀 높지만 베리언스가 커서 이 다음에 사실 5번째 트라이얼을 했는데 아무 원을 찍어봤더니 막 100 나오고 이런 확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그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고 퓨어리 그리디하게 그냥 계속 처음에 높은 거 놔두고 계속 그것만 찍는 스트래터지는 너무 나이브해서 쉽게 실패하고 거예요. 몇 가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작동하는 전략의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요거 제가 빠뜨리게 한두 개쯤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 크게 나눠 봤을 때는 3가지 정도가 메인스트림인 것 같아요. 일단 이름부터 보시면 여기서 디더링이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예는 엡실론 그리디 메소드고요. 일단 이름부터 보시면 UCB는 upper confidence bound라고 하고 이제 저한테는 친숙했던 게 그리전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제일 유명한 소프트웨어 되게 많이 쓰는 거고요. 그거 역사는 또 마찬가지로 길지만 인기는 최근에서 얻은 것 같은데 톰슨 샘플링이라고 있어요. 각각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아까 전에 그리디 메소드가 실패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나이브하고 간단한 생각은 그럼 그리디 메소드를 붙여보자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이 편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건데 엡실론 그리디는 뭐냐면은 보통은 그리디 디시전을 하는데 엡실론의 확률로 그거 말고 다른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게 액션 1, 2, 3, 4가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샘플 민을 따져보니까 3번이 제일 좋은 암이라고 지금 결론이 났어요. 결론까지 아니지만 현재 추정 상태가 그래요. 3번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그리디면 3번만 찍는 거겠죠? 근데 엡실론 그리디 여기서는 아마도 0.3 그리디를 한 것 같은데요. 0.3 그리디. 그러면은 저는 0.7의 확률로 그리디한 액션을 하고 나머지 0.3의 확률로 3이 아닌 나머지를 랜덤하게 골라요. 이게 엡실론 그리디 메소드. 그냥 정말 라이브 하지만 이따가 좀 그럼 정말 라이브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리그의 바운드가 이렇게 그래도 막 완전 말이 안 되게 나오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실 것 같고요. 제일 잘 가는 거죠.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는 뭐냐면은 여기랑 지금 그래프가 좀 달라요. 액션 1, 2, 3, 4에 대해서 리워드의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막대기 중간이
그 평균적으로 나온 리워드들의 값을 이렇게 나온 것이고, 요거는 그거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이죠.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슬롯 머신은 평균적으로 요만큼을 줄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많이 옵저베이션을 해보지 못해서 조금 되게 이 언서튼티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뭔가를 추정할 때 언서튼티가 있으면 그거에 민으로 추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옵티미스틱 이스티메이트는 뭐냐면은 자 어떤 값이 있는데 얘가 이런 범위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녀석의 가장 옵티멀한 값을 얘의 리워드 추정값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그림에서 디시전을 할 때는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그 끝의 높이를 다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제일 높나요? 4번이 제일 높죠. 이 액션을 고르는 스트래테지. 그러면은 베이지언 오토메이션 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요 수치가 높으려면은 평균이 일단 높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언서튼티도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은 이제 둘을 합쳐서 높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그런 과정에서 익스플로이테이션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맞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리스틱한 그런 방법이지만 그거를 밑에 깔려있는 철학을 얘기를 할 때 이따 또 말씀드리겠는데 불확실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엄청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일이 어떻게 될까? 잘 되겠지 뭐 라고 1번 하면 한 이쯤 나올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톰슨 샘플링은 프로버빌리티 매칭 이라고도 불리는데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제일 좋은 슬롯 머신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베이지안 나의 그런 누가 가장 좋은 슬롯 머신일까를 베이지안적으로 접근해서 1번이 제일 좋은 암일 확률, 2번이 제일 좋은 암일 확률, 3번, 4번이 제일 좋은 암일 확률을 제가 추정을 해서 저의 미디엄을 확률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해보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아마 이제 라이클리우드랑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어야 되니까 모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저의 현재 빌리프는 베이지안적으로 접근해서 1번이 최고 1번이 제일 좋은 암의 확률은 이 정도 3번이 최고 좋은 암의 확률을 50% 정도로 확신 이런 식으로 확률로 미디엄을 좀 계량화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까? 그 액션을 이제 확률적으로 고르는데 그거가 어떤 액션이 가장 최선의 액션의 확률과 비례해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이 분포에서.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UCD가 일단 제일 유명하고요. 이게 되게 그냥 근본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기기 힘든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리마크를 해놓은 건데 이거는 RLDM이라고 Reinforcement Learning and Decision Making이라는 학회인데 두 번째예요. 경력만 하는데 지금 두 번째 한 것 같고요. 비디오가 다 올라와서 이분은 비디오를 보고 공부를 좀 했어서 이분 슬라이드를 갖고 왔어요. 일단 이렇게 세 개 혹은 정확히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변형들이 제일 먹어주는 세 가지 큰 종류의 카테고리의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엡실론 그리디 메소드는 일단 당연히 이제 엡실론 레디오가 크리티컬하다는 그런 저항 하이퍼 파라미터가 크리티컬하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엡실론이 이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트레이드오프를 조절을 해주고요. 엡실론이 크면 그리디하지 않은 액션을 많이 하는 거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하는 거고요. 저기 작으면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 수통 바르토 책에서 있는 피규어인데 10 암드 밴딧을 이렇게 그냥 가우시안 리워드로 이렇게 이니셜 다 이렇게 랜덤하게 세팅해가지고 밴딧 알고리즘 돌려본 거예요. 그러면은 자 X축은 트라이얼 횟수고요.
이제 리워드 다된 리워드인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왜 잘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엡실론이 0인 것 같아요. 밑에 그리고 0이랑 0.1이랑 0.01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아예 안 하면 계속 그리드하기만 하면은 그게 베이스라인이 되고요. 이 엡실론이 크면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솔루션을 찾는 거고요. 엡실론이 작으면은 익스플레이션 안 하니까 점점 제일 좋은 솔루션을 찾는 게 늦어지는 그런데 일단 엡실론 그리디 메소드의 제일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제가 그럼 3번 그리디한 액션 안 하고 다른 액션을 할 때 랜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4번 중에서도 뭔가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게 이제 지금 최고 나쁜 점이죠. 일단 그게 이제 이거의 완전 당연한 그 맹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머리를 더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조금 더 머리를 쓰자면은 엡실론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디크리징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익스플로레이션 많이 해주고 뒤로 갈수록 조금 그 익스플로레이션을 덜 하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많이 하도록 엡실론의 스케줄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시뮬레이티드 어닝에서 온도 낮춰주는 거나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리그렛이 얻어진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만큼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이 노테이션 상에서 보시게 이게 이제 get quantity라고 부르는데 리그렛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시행에 대해서 제일 좋은 암을 했을 때의 평균값에서 내가 방금 고른 암의 평균값을 뺀 양, 그게 이제 get quantity고. 근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진짜 좋은 거의 평균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을 잘 없죠. 그렇게 해서 엡실론을 스케줄링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n에 대해서 n부터 거의 쉽게 말해서 이제 n분의 1로 스케줄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100라운드까지 게임을 할 거다 하면은 처음에 얼마 1에서부터 뭐 주로 1이거나 아니면 더 적어요. 어쨌든 그거에 n분의 1 모양으로 쭉 스케줄링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이것도 슬라이드를 펑 슬라이드인데 앞에 있는 내용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엡실론을 t에 대해서 t분의 1로 이렇게 스케줄링을 해주게 되면 이를 가서 로그 큐뮬러티브 리그렛이 큐뮬러티브 리그렛이 로그 n 그러니까 n번째 시간까지 수행한 작전에 큐뮬러티브 리그렛이 로그 n보다 작다라는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보통 이 밴디드 알고리즘들의 그러니까 로그 n 정도 바운드는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거의 제일 라이브한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로그 n이라는 게 와닿지 않으시면 이게 슬롯머신 n번 땡긴 거잖아요. 한 번당으로 계산을 하면 이거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n분의 로그 n 감이 더 좋아지나 n분의 로그 n 정도의 바운드를 얻어줘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증명 과정들을 사실은 저도 좀 왜냐면 그렇게 발표 준비할 때는 아니면 자세히 보지 않아서 좀 봐보려고 했는데 소개해드릴 알고리즘이 이거 3개에다가 뒤에 하면 4개라서 증명 과정 따라가기 좀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안 달았는데 이거를 또 다 모아놓은 아워 2002년 페이퍼에 증명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 나온 얘기지만 여기서 이분이 정리를 했던 게 서브옵티멀 암들 사이 디스팅션을 안 하니까 서브옵티멀 할 수밖에 없고, 네, 서브옵티멀 할 수밖에 없고요. 요거를 하려면은 엡실론을 이렇게 옵티멀하게 스케줄링을 치려면은 델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델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쓰면 안 돼. 가장 좋은 암과의 디퍼런스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암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인데이션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옵티멀한 엡실론 스케줄링을 해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실제로는 UCB가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 폴리시가 항상 잘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뭔가 지금 여기 문제 세팅들이 전부 다 그 리워드의 등분은 어떤 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일단 네. 이런 바운드 다 그런 가정, 그런 어썸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지고. 근데 그런 걸 어썸션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바운드를 얻거나 내지는 막 다른 전략 같은 걸 써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조사한 방향도 그렇고 일단은 그런 걸 완전 모르는 거를 가정. 바이노미얼 가정 아니세요? 근데 여기는 네, 그렇게 있어요. 근데 바이노미얼은 아니고, 그러니까 리워드가 대신에 이제 바운드가 0에서 1 사이라는 것만. 근데 0에서 1 사이에서 어떤 분포있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는 컨티뉴어스. 네,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암 생기는 거니까 그 리워드 받을 확률이 되고 안 되고의 것만 있는 것인지. 네, 그거 아니에요. 그 과정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더 제너럴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그거 가정이고 어떤 거는 아니고 그거예요. 내지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어떤 플리시 같은 걸 만들면은 이제 뉴머리컬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도 거의 항상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근데 제너럴한 세팅에서도 작동하고 싶게. 그래서 그런 거. 일단은 특정 분포를 가정한 건 아니니. 네, 그거는 특정 분포 가정은 아니고 가정이 이게 뭐예요? 리워드는 0, 2 사이에서 주는 거고 그거는 분포는 상관이 없어요. 스테이션을 하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럴 거죠. 스테이션을 이거는 지금 제가 증명할 수탄만 나가지고. 특별한, 네. 근데 특별한 과정이 막 정말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는 그런 과정이 들어간 건 아니. 제가 알기로. 네. 특정, 거기에만, 특정 분포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럼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티미즘 인 페이스 오브 언서튼티라는 철학 하에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리디한 액션을 취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그리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액션들에 대해서 특정 값을 매긴 다음에 그 값이 제일 큰 녀석을 계속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값이 에스티메이티드 민이 아니라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 그러니까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는 거의 대부분 에스티메이티드 된 민에다가 플러스 어떤 컨피던스 바운드에 해당하는 함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거를 각 암마다 어사인을 한 다음에 이것이 가장 높은 것만 고르는 전략을 취하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작동을 할 거냐, 우선 퀄리티티브리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우리 만약에 나쁜 더 서브옵티멀한 암 고르는데 그거에 이제 로컬 옵티멀만 빠지고 이럴 가능성이 없느냐 하는데, 이 컨피던스 바운드를 설계를 할 때, 여기 들어가는 함을 설계를 할 때 데이터를 얻으면 얻을수록 이게 줄어들게 설계를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나쁜 암이랑 좋은 암이 있는데 나쁜 암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커가지고 높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나쁜 암을 한두 번 고를 수도 있어요. 나쁜 암 근데 한두 번 고르다 보면은 컨피던스 인터벌이 좁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wrong 암의 UCB가 좋은 거의 UCB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베스트 암을 찾아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터벌이 샘플이 많아지면 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값으로 수렴할 텐데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민이 다르게 높은데 이제 베리언스 자체는 이게 더 커서 계속 저것만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그게 저 컴피던스 바운드가 0으로 가도록 설계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저 처음에는 컴피던스 바운드가 그거의 베리언스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에 뭐 이제 1번 암, 2번 암 해서 1번에서 얻은 데이터가 리워드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은 요거에 뭐 베리언스를 컨피던스 바운드로 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베리언스를 이거 제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렴할 거 아니에요? 특정한 값에. 근데 그래서 물론 베리언스가 들어가는 전략도 있지만 항에 어쨌든 베리언스 자체가 거기 딱 들어가진 않는 것처럼 이따가 하나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컨피던스 인터벌 어떻게 설계하느냐, 저걸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은 이슈고 그거에 따라서 수많은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 메소드의 아류들, 이 형제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만약에 네, 뭔가 라이클리후드 같은 개념을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은 제가 써놨지만 저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뭔가 이걸 분포 자체를 추정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거는 수렴하게 되니까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제 에스티메이티드 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니퀄리티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런 성질들을 막 분석을 해서 일단 좋은 거를 찾아내는데 일단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여기 있는 등록서 쓰기 전에 클릭하면은 안 되고 손으로 좋은 정보가 있어요. 플래시가 정지면 PDF 안에 네, 그래서 지금 3암드 밴딧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각각을 이렇게 땡겨본 횟수고요. 좋은 거, 중간 거, 나쁜 거. 좋은 거를 땡기는데 가끔씩 두 번째 거를 땡기고 있어요. 보시면. 근데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가 셋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가 높아지게 돼.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가다가 얘가 더 높아지면은 한두 번씩 얘를 샘플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암을 땡겨주는데 땡겨주면 이게 좁아지면서 쟤보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 메소드 중에 제일 간단한 게 홀프딩스 이니퀄리티를 기반으로 한 게 제일 간단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 이니퀄리티 자체는 뭐냐면은 x의 진짜 평균과 제가 여태까지 측정한 그 샘플 민 사이에 데비에이션의 바운드를 주는 이니퀄리티예요. 맞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바운드가 엡실론의 확률, 아까 나온 그 엡실론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요게 1 마이너스 엡실론의 확률로
요 바운드가 이제 성립한다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딱 x를 암에서 주는 리워드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제가 추정하고 싶은 이 암의 진짜 말하자면 진짜 평균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암에서 얻은 리워드들로 계산한 샘플 민이고 그거의 차이에 대해서 저런 바운드를 내가 얻을 수가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과의 사이에는 또 사실 이만큼의 그 데리처가 있지, 그 전기가 있지만 그만 띄워서 결국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의 제일 간단한 버전은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현재까지 제가 집계한 샘플 민에다가 요런 항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 ti는 뭐냐면은 스몰 t-a까지의 시점까지 i번째 arm을 땡겨주는 횟수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i번째 arm을 i번째 arm을 땡겨주는 횟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를 더 땡겨주면 따라서 대처 컨피던스 바운드가 줄어들게 되어 그렇지만 이게 고정이 되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자체가 다시 커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요. 폴딩스 바운드 저 마지막 루트 턴을 참고해서 뭔가 진영이 하는 거야. 네. 정확히 딱. 그렇게 근데 엔지니어링이라기 부담도 분자에는 T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M이 보시면은 TI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M이 샘플 수인데 샘플 수라는 거는 이 i번째 arm을 제가 땡긴 횟수잖아요. 거기에 M 대신에 TI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M이 있는 자리에 TI가 들어간 거고요. 그럼 이제 엡실론은 우리가 정해주는 파라미터인데 그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엡실론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요거 바운드가 이제 성립할 확률과 이게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엡실론을 적절한 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엡실론에 대한 설명이 이게 일단 어떻게 일단은 그래서 이쪽도 사람들이 리그랩 바운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둘 중에 작은 건데 로그 m 그러니까 제가 통계한 횟수의 로그에 바운드 되는 그런 바운드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 로그 n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앞에 뭐 상수들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도 잘 안 나와요. 혹시 뭐 컨퍼런스 다운을 했어도 되는 거 이해 안 가시나요? 저 위에 로그 T라는 항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랑 별개로 이거 자체가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은 일단은 그 슬롯머신을 많이 땡길수록 컴피던스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피던스 인터벌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 효과를 일단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땡기면 땡길수록 TI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뮤에 플러스 요 데비에이션이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더 이상 땡기지 않더라도 후반에 가게 되면 T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T는 여태까지 플레이한 타임이거든요. 내가 얘를 더 이상 땡기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의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점점 커지게 되어요.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 만약에 다른 것들이 매력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와서 찾아서 익스플로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게 점점 커진다. 일단 그럼 리그랩 바운드에서의 델타? 네. 델타는 아까 지나갔는데 사실 요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네, 옵티멀 액션하고
지금 제가 수행한 액션하고의 expectation 차이.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제가 굉장히 심오한 마술에 의해서 제일 좋은 베스트 암만 계속 n번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시그마가 아니에요. 저 델타는 그런 의미. 저 이걸 좋아하는 거죠. 노테이션을 잘못 이해했어요. 저 TI 괄호하고 T-1 곱셈이 아니라 아, 네,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러면 T가 입실론분의 입실론이 T분이라는 건데 가면 갈수록 저 바운드가 정확해지길 원하니까 저 바운드가 성립하는 정확해지길 원하니까 우리가 저 덧셈 텀은 조금씩 해줄 수밖에 엡실론이 지금 T랑, 그러니까 엡실론이 스몰 T랑 연결되게 설정해놨는데, 아, 그렇죠. 델타의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톰슨 샘플링입니다. 네. 일단 톰슨 샘플링의 철학은 프로바빌리티 매칭이라는 건데, 각각의 암마다 그 암이 옵티멀일 확률이 있고, 그 확률에 비례해서 골라주는 것이 가장 이제 합당하다, 가장 많이 된다라는 식의 이제 철학입니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임플리멘트 하기는 쉬운데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그 각각의 암이 리워드가 나오는 거에 대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제가 계속 추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저런 확률을 계산을 하려면은 물론 저걸 인프라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저에게는 조금 단점같이 느껴지긴 했어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면은 여기는 컨텍스추얼 밴딧이라고 해서 좀 다른 맥락에서 나오니까 이 행은 이제 그래서 게임을 1부터 라지 T까지 라운드 동안 하는데 데이터를 관측한 걸로부터 이 데이터 제가 플레이한 데이터로부터 리워드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이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암이 얘는 리워드가 이런 분포, 이런 분포, 이런 분포를 가지겠구나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거기서 나올 기대값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그 익스펙테이션이 가장 큰 거를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 세트하고 파라미터니까 파라메트릭 패밀리가 정해 놓구나.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써진 거는 그렇게 예를 들면은 각각의 암이 전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민하고 베리언스에 대해서 제가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관측한 리워드 것들로부터 얘 민과 베리언스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가 아니니까 이거 민과 베리언스에 대한 포스테리어에서 샘플링을 막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리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렵네. 뭔가 각 암의 거를 다 합쳐서 분포를 만들어야 거를 다 합쳐서 여기 나왔던 걸 다 합쳐서 식이 잘 보여요.
암원 이렇게 따로 뭐 포스트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포스트가 모르겠어요. 분포의 텍스 자체가 이제 암 넘버에까지는 암들이 저 세트를 공유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뭔가 이제 그래서 맥시멈한 알파를 뽑을 때 A가 이제 암 넘버가 되는 거죠? A는 암인 거죠. 그렇죠. 액션. 제가 어떤 액션을 할 거냐니까. 저기 남이 알고 있으면 저 위에 거 설명하면 그렇죠. 저기는 그냥 맥스한 A만 뽑았고 위에 설명은 뭐 확률적 같은 거 네. 근데 네. 하지만 확률적으로 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알고리즘 일단 잘 모르겠고 그래서 네 일단 이거는 확실히 맞는데요. 이걸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 각각의 뮤랑 뮤1 유니베리티니까 각각의 뮤1, 시그마1, 시그마2에 대해서 제가 포스테리어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능한 가우시안의 그 쉐이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샘플링을 해보는 거예요. 샘플링을 그 포스테리어 샘플링을 계속 하면은 언제 어떤 경우에는 뮤2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0번 샘플링을 했는데 그 100번 한 것 중에서 평균이 첫 번째 머신의 평균이 높았던 적이 70번이고 두 번째 암의 평균이 높았던 적은 30번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집계를 한 다음에 제가 동전을 던져봤다. 난수를 생성해가지고 0에서 1사의 난수를 생성해서 0.7보다 작으면 1번 액션을 하고 0.7보다 크면은 2 액션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1번, 2번에 랜덤 배리어를 S1, S2 한다면 프로바빌리티 오브 X1이 X2보다 확률을 이렇게 몬테카를로 샘플링 해가지고 추정합니다. 네. 이번 샘플링 한다고 했는데 샘플을 하는 게 뮤로 샘플링에 뮤랑 시그마를 생성합니다. 근데 평균이니까 이 경우에 뮤인데 뮤로 샘플링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가우시안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톰슨 샘플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톰슨 샘플링이 1933년에 톰슨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2000년대, 19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조명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theoretical analysis가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런 바운드들을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구해놓은 페이퍼가 있긴 있는데 그건 정말 너무 하나 통째로 이걸 구하는 데만 할당이 되어 있어서 궁금은 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바운드들은 그래도 전부 다 어떤 가우시안이나 이런 걸 가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리워드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이다 이런 식을 전혀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것들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그냥 열심히 아나리시스는 정보는 사실 많이 없는데 이것도 결국 로그 t에 비례해서 방금 보여드린 세 가지 알고리즘이 그냥 t에 대한 관계는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건데요. 그 바운드만 가지고는 뭔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이만큼 하면은 결국 세 가지 방법이 전부 다 어떤 점에서는 그리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이오픽은 여기 이 바닥에서 좀 낯설었던 단어인데 그리디란 그러니까 한 스텝 앞에만 본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리디랑 마이오픽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어퍼 컨피던스 인터벌이든지 톰슨이든지 지금 상황만 보지, 예를 들면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이면은 사실은 진짜로 옵티멀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처럼 내가 이거 했을 때 무슨 결과 나오고 무슨 결과 나오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사실은 경우의 수를 앞에 뭐 체스할 때 수를 내다본다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지 사실은 그래서 내가 10수 앞까지 왔다 하면은 10번째까지는 이제 옵티멀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프로치는 전부 다 그냥 지금 순간만 고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건, 그런데도 이렇게 써먹을만큼은 작동한다. 그런 게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셋다 전부 다 이제 어떤 근본적인 원리에서 막 디라이브 했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냥 철학적인 견지에서 휴리스틱을 만드는 거긴 한데, 어쨌든 다들 잘 작동을 하고 있고, 꼭 이렇게 딱 지금 정확한 형태의 이 밴딧뿐만 아니라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하고 바꾼 다른 밴딧 형태들에 대해서도 잘 작동을 한다고 우선은 받아들여지고는 있습니다. 이상이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어프로치,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어프로치. 저게 이제 밴드 프로그램이 종류 중에 런스트링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어디도 그런 건 이제 막 사람들이 그때 들어간 이제 알고리즘에 세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튜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니 이스티메이션을 할 때 뭐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된 거는 평균에 조금 더 덜 반영되게 익스포넨셜 포게팅 0.95배 가면서 뭐 평균을 시간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치고 시간을 이게 너무 처음에 너무 저희 얘기가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금 보신 어퍼 컨피던스와 그런 톰슨 샘플링이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잘 작동합니다. 하는데 잘 작동 안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거를 이 반 로이라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좀 인포메이션 띠오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만든 알고리즘, 이 인포메이션 다이렉티드 샘플링. 그래서 이 사람이 들었던 예시 중에 이제 톰슨 샘플링이랑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스파스 리니어 밴딧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액션이 있어요. 액션은 하이디멘전한 벡터예요. 몇 디멘전이면 n디멘전 벡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밴딧 말하자면은 슬롯 머신에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게 있는 셈인데 그게 세타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슬롯 머신을 다시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 어떤 벡터 A를 고르면 거기에 세타를 내적해가지고 저에게 리워드를 주는 시스템. 이런 식으로 밴딧을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세타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n디멘전인데 n디멘전 벡터 중에 하나만 이기예요. 하나만 이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사실 그러면 이제 베스트 암을 찾는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타가 0, 0, 1이라는 벡터라고 한다면은 제가 찾아야 되는 최선의 액션은 0, 0, 1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적해서 1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1, 0, 0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내적했을 때 얻는 리워드가 빵이잖아요. 그런 문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사실 이제 세트랑 같은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뭐 영일 사이 값들. 네, 영일 사이의 값들.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 안 써 있는데 그냥 이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H가. 그러니까 0 아니면 1을 가질 수 있는 벡터들. 똑같이 원하는. 그러니까 원합보다 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1, 0 이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세타가 n개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1이냐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세히 봤어야 되지만 어쨌든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나 펑스 샘플링이 잘 못한다고 합니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네는 이제 한 번의 액션을 하나씩만,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말하자면 하나씩만 없애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D가 아마 N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컴포넌트 개수만큼을 다 방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레이에서 내가 원하는 엘리멘트 찾는 거는 바이너리 서치를 해가면 무조건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밴디스를 풀지 않는다고 그냥 알고리즘에 짜서 한다고 치면은 로그 2의 차원수만큼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근데 기존에 있는 밴디 알고리즘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은 알고리즘을 배우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밴디프라고 인정하고에서 AT를 결정을 할 때 이에 예수만큼의 가능성에 슬로모션에 어떤 버튼이 있다고 생각하고 누른다라는 가정을 지금 깔고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어쨌거나 AT가 가질 수 있는 AT나 세타나 IT고 그런 것들이 스트럭처도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선택지를 다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T가 스트럭처도 있다고 해야지 IT가 스트럭처도 있다고 해야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근데 뒤에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런 스트럭처도 돼 있는 걸 가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버튼들이 똑같은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그 무한 2의 n승계의 버튼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랜덤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하지 않았고 그 구조를 잘 생각을 해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에서 처음 주장한 내용이에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2의 n승번 해야지 찾을 수 있는 거죠. 워스트 케이스. 예, 그렇죠. 그거 이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나은 거죠. 그거보다 뭐 많을 수 있는 건데. 일단 생각에 일단 저기서 지금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A에 뭔가 뭐 정렬이 돼 있다든지 이래야 바이너리 서치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어차피 N개 다 방문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그렇다는 상황과 얘기한 바이너리 서치가 된다는 건 A에 어떤 스트럭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formul이 새로운 거냐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첫 번째 A에다가 1, 0, 0을 넣은 거예요. 그럼 리워드가 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세타의 첫 번째 컴포넌트는 0인 건 확실해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지운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할 때는 여기다 0을 넣고 또 1, 0을 해보는 거죠. 그럼 또 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아니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0, 0, 1 하나는 찾는 거예요. 그게 n번. 네, 대신 이제 3개짜리를 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시작 할 수 있잖아요. 세타에서 내가 이만큼에다가 반을 1을 넣고 반을 1을 안 넣었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 안에 분명히 세타가 1이 있죠. 그러면은 이쪽 버리고 이쪽만. 정글장은 바로 할수 있어요. 네네? 정글장은 바로 할수 있어요. 네. 아니 그거는 그 안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서는 오브젝티브가 큐뮬러티브 리그렛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인스탠테니어스 그냥 심플 리그렛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뮬러티브 리그렛이라고 하면 제가 A에다가 계속 1만 계속 넣으면 되잖아요. 계속 넣으면은 이것 중에 반드시 하나는 있으니까 리워드가 반드시 1이 나올 거고 그냥 계속 리워드 1을 빨아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맨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확하게 찾고 싶다라는 문제로 조금 바꾸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근데 여기는 슬롯을 저게 디멘전만큼 슬롯이 있는 거고 지금 다 땡겨보기 아니면 일부만 땡겨보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2의 n승계의 슬롯이 있는 거죠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가지수는 2의 3등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건 디터미니스틱한 이어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중복 슬롯을 여러 개 동시에 땡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근데 뭐 사실 슬롯이란 건 제 사고적인 존재니까 도미네이션. 근데 일단은 이 각각의 개별의 액션, 그러니까 액션 하나가 슬롯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다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직접적으로 인코퍼레이트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그렛도 최소화하고 싶지만 어쨌든 어떤 암이 최고의 암일까에 대한 엔트로피도 최소화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익스플로레이션이랑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1대1로 딱 대입하는 관계로 놓고 액션을 고르는 크라이테리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 액션을 골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스탄테니어스, 그러니까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스탄테니어스 리그렛의 제곱하고 이걸 얻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게인을 이렇게 비율로 놓고 요 전체 값을 최소화하는 액션을 고르겠다. 이런 일단 사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사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수를 일단은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제가 1비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리그렛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개인의 양이 딱 해봤는데 엄청 적다 하면은 그냥 리그렛 적은 거 고르는 게 맞고요. 근데 이 인포메이션 개인이 꽤 크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리그렛을 감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여러 액션을 비교했을 때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실 저 노테이션들을 다 저걸 놓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샘플링에서 결정하고 싶은 거는 각 시간 t에서 폴리시인데요. 폴리시는 타임은 그 각 시점에서의 폴리시인데 A는 라지 A는 액션의 셋이에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의 폴리시는 0.1의 확률로 첫 번째 머신을 당기고 0.7의 확률로 두 번째 머신, 0.2의 확률로 세 번째 머신을 당기다가 이제 제가 어떤 시점에 러닝한 폴리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폴리시는 그러니까 3,000원 심플렉스인 건가요? 3,000원 심플렉스. 이게 2,000원입니다. 네, 2,000원 심플렉스니까 이렇게 가능한 액션 수 빼기 1 심플렉스 상에서 정의가 되는 그런 벡터인데 그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러닝을 하고 그걸 찾고 싶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이 인포메이션 레이시오를 최소화하도록 다시 말하면은 요거의 의미가 1비트 인포메이션 얻기 위해서 얻는 리그렛이니까 그 리그렛 제가 단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리그렛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폴리시를 찾고 싶다. 델타는 보셨을 때까지 몇 번 나왔지만 expected instantaneous regression이라서 제가 현재 믿고 있는 그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액션으로부터의 리그렛이 떨어진 리그렛이고 G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등장한 건데 저게 인포메이션 게인이에요. G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혹은 엔트로피의 감소량. 어떤 엔트로피의 감소량이냐면은 아까 턴슨 샘플링에서 보셨던 각각의 액션이 옵티멀 액션일 확률 분포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액션이
세 가지 액션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전부 유니폼 분포면은 인터프레스가 큰 거고 제가 만약에 어떤 액션을 해봄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은 이제 엔트로피 인포메이션 게인이 큰 거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를 넣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저 폴리시를 다음 스텝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폴리시를 만드는 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에요. 뭐냐면 이 인포메이션 레이시오가 있는데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이제 파이로 곱한 건 이제 파이가 확률 벡터니까 이렇게 곱하면 익스펙테이션이 돼서요. 이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게인 익스펙테이션, 액션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리그레스의 익스펙테이션을 비교하는 이 레이시오가 최소로 만들고 싶은데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얘네는 probability 시퀀텍스에 사는 벡터라는 컨스트레인트 안에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자들이 증명했던 제가 저희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옵티마이징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니까 요거는 콤플렉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심플렉스는 콤플렉스 스페이스인 거 같고 이게 이제 저게 이제 콤플렉스인데 이따가 그냥 슬라이드를 갖고 오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 문제가 콤플렉스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서 이 저자들이 조금 트릭이라고 하는 좀 더 분석을 해봤더니 무슨 효과가 있었냐면은 이 옵티멀 폴리시라는 거는 사실 옵티멀 적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옵티멀 폴리시는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옵티멀 폴리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이런 옵티멀 폴리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0이 아닌 엘레멘트의 개수가 2개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 1이 넌제로 엘레멘트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제 폴리시 벡터가 각각의 액션을 하는 확률을 나타내주는 벡터가 적게 되는데 그 중에서 0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 넌제로 엘레멘트가 2개를 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옵티멀 한 것들 중에.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있어도 있는 거지만 옵티멀이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이런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것이 훨씬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옵티마이제이션이 매 스텝 풀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게 그런 저는 재미가 있습니다. 컴백스인데 옵티멀 여러 개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에 대해서 여러 개의 지점이 생길 수도 있고. 저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는 심플렉스에서 항상 한 변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가 항상 그 변에 있기 때문에 1차원에서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그 옵티멀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한 가지 그 A가 해서 안 되고 또 1, 2명도 하나의 액션이라는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아까 특수한 케이스에서 그런 거고요. 이거 어떻게 이제 A1이 저거 첫 번째 칸에 해당되는 거고 A2가 파이의 두 번째 칸에 있죠. 여기서 A는 항상 1은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하나의 액션. 그러게요? 네. 이거는 A가 뭐든지 상관없는데. 네. 파일을 저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네. 좀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사실 파이 1에 A1 하면은 이게 0.1
제가 첫 번째 액션을 시간 1일 때 할 확률이 0.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액션뿐만 아니라 여러 액션을 다 각각 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 네. 좋은 내점. 파이가 액션에 따른 순서예요. 네? 파이가 액션에 맞아요. 네. 아직 노테이션이 좀 이렇게 계속 메시지한데 저건 좀 아닐 것 같은데. 파이가 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저거는 파이는 보통 트랜지션 프로비티죠. 그래서 내가 액션 A를 하면 A에 대한 파이가 0.1, 0.2, 0.2 액션 2를 하면 근데 이건 밴디지라고 스테이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RLS는 트랜지션 프로비티랑 그냥 따로 지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가 함수로도 쓰이고 벡터로도 쓰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가리를 소지가 됐어요. 이제 슬슬 그냥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슬라이드를 예쁘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져와봤는데 일단 저 주어진 인포메이션 레이시오라는 거는 콘텍스, 일단 도메인은 콘텍스한데 함수가 x제곱 그거 y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랑 이렇게 컴포짓 합성 함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덱스한 거에 어파인을 넣은 거라서 컨덱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밖에 넌제로 엘리멘트를 맥시멈 두 개밖에 안 맞는다라는 거에 대한 중요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일단 저 개인의 만족은 정도 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가끔 사실 이렇게 막 길게 쓴 논문에 끝에 나오는 시간 결과를 보는 게 주장할 게 너무 뻔히 보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인포메이션 다이렉트 샘플링이 형광 연두색인데요. 보면 없어요. 어디 갔지? 하고 보면은 이 뒤에 이렇게 이미지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X축은 이제 CN 횟수고 Y축은 큐뮬레이티브 리그레이션인데 리워드가 바이너리인 경우 이제 저거는 저거는 그거에 더 시간이 1000번째까지밖에 안 갔지만 아예 아싸리 멀리 어심프틱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에서 시간 호라이즌을 적게 늘려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IDS가 리그레이션이 낮아야 좋은 거니까 제일 최하위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어심프틱하게 봤을 때도 특별한 문제 생기지 않고 다른 것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어심프틱하게 가더라도 이렇게 왜냐면 다른 것들 다른 것들보다 어심프틱하게 훨씬 좋은 걸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커션을 더 하면 좋았겠죠. 브레인도 준비한 게 여기까지여서 그래서 어쨌든 휴리스틱하게만 숄더 필드에 그래도 인포메이션 개념을 넣어가지고 쓰려고 한다는 시도는 저는 뭐 재밌었고요. 일단 베이지앤 옵티마이제이션 계열에도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있긴 있었기 때문에 거기랑 이제 앞서건 뒤서건이 하면서 등장한 거라서 좀 비교하면서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잘 보듬으면 몰라서 배웠는데 계속 이렇게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긴 시간